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해 보고 싶은 책은 이 책인데요. 매우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책입니다. 전홍진 이런 분이 지었는데 종전 방식하고 좀 다르게 저희가 파워포인트로 좀 딱딱하게 했는데 그냥 여러분들하고 편안하게 얘기하듯이 책에서 제가 밑줄친 부분들을 좀 읽어드리고 하면서 이 책 내용을 요약해드린다 이런 느낌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은이 전홍진은 이제 성균관 의대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시고요. 하여간 이 부분에 굉장히 경험이 많으신 분이라서 여러분 어떠세요? 이 책 제목이 매우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책인데 예민하십니까? 저도 좀 예민한 편인데 이분이 이렇게 체크하게 해놓은 것들을 쭉 해보니까 많이 예민한 편은 아니더라고요. 그냥 조금 예민한 편. 또 많이 예민한 분도 계실 수 있고 또 좀 어느 정도들은 좀 예민하시죠. 근데 그런 것들이 마음의 상처로 다가오고 또 우리가 항상 SNS 같은 데 가서는 항상 행복한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 다 이렇게 돌아서면 다 어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예민한 분들이 힘들게 살기 때문에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이제 지으신 책인데 이 서문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대학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 있으면서 진료실에서 수만 명의 사람을 만나고 얘기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환자는 아니지만 사회에서 성공하거나 자기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이룬 이들도 많이 만났는데 놀랍게도 이들 중 다수가 매우 예민한 사람, 그냥 예민한 게 아니라 매우 예민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특징이 사실 저도 좀 그런 점이 있어요. 매우 예민한 사람들은 성공했든 평범하게 살든 환자로 치료를 받든 대인관계 아니든 대인관계에서 상당히 매우 민감하고 다른 사람보다는 자신을 피곤하게 한다는 거죠. 보통 사람보다 힘들게 산다. 성공을 했든 안 했든 예민해지면 스스로 힘들게 산다는 얘기거든요. 책 내용을 한번 쭉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앞부분에 쭉 어떻게 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하는 거를 쭉 설명을 하시면서 우리가 과거를 그러면은 과거의 아픈 상처 이런 것들이 특히 매우 예민한 사람들은 자꾸 과거를 되새겨보면서 스스로를 힘들게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현재의 좋은 기억을 통해 과거를 극복하는 새로운 신경망을 형성할 수 있다. 현재의 좋은 기억을 통해서 과거를 지울 수 있다는 거죠. 다만 내가 편안하게 느끼는 사람과 이를 찾는 충분한 실험과 노력이 요구된다. 그러니까 현재의 좋은 기억으로 과거를 지우기 위해서는 편안하게 느끼는 사람과 편안한 이를 찾는 노력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예민한 사람들, 매우 예민했는데 이를 잘 극복한 사람들의 예를 들거든요. 스티브 잡스가 제일 1번입니다. 1번. 스티브 잡스는 버튼에 대한 공포증이 있었다고 해요. 버튼요. 누르는 버튼. 그걸 환 공포증. 둥그런 걸 환이라고 하죠. 그래서 둥그란 형태의 물건이나 구멍을 보면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는 스티브 잡스가 그런 버튼 공포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잡스가 결국은 이걸 다 극복하고 아예 버튼을 없애버리고 터치로 하는 스마트폰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지만 이걸 스티브 잡스가 잘 극복한 거 아니냐. 스티브 잡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입양대에서 자랐고 좋은 대학에 갔는데 양부모가 부자가 아니라서 중간에 여러 가지 회의를 느끼면서 대학을 그만두고 그런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나고 또 입양되고 여러 가지 좌절을 겪으면서 접근 그 분이잖아요. 근데 본인도 얘기를 해요. 친부모가 날 원하지 않아서 버렸다는 걸 알고 많이 울었다 이런 거였는데 그런 데서 온 거 아닌가 저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환공포증, 버튼 공포증 그걸 극복하고 스마트를 만들어낸 아주 큰 성과를 거뒀잖아요. 잘 극복한 거죠. 또 한 사람은 뉴턴입니다. 뉴턴. 중력. 다 기억하시죠? 사과가 뚝 떨어지는데 거기서 중력을 발견한 아주 유명한 과학자인데 이분도 매우 예민했던 겁니다. 미숙아로 태어난 그런 또 아픈 상처가 있었고 그래서 2번의 신경쇠약증에 걸렸고 우울증도 있었고 그래서 평생 독신으로 사셨는데 유복자를 아버지를 만날 수 없고 또 어머니와 헤어져서
뭐 혼자 노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던 분인데 그런 예민성을 잘 극복해서 훌륭한 과학적 성과로 연결했다. 그러니까 이게 매우 예민한 게 힘들긴 하지만 잘 극복하고 관리하면 자기 인생에 중요한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자산이 되기도 한다. 그러면서 쭉 여러 이제 분들의 예를 쭉 들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쪽으로 넘어가 보면 그래서 예민한 분들이 좀 더 편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뭐 많이 들어보셨죠? 까르페 디엠, 현재에 집중하라. 또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그 영화를 보면 그 선생님이 키팅인가 그렇죠? Seize the day, 오늘을 잡아라. 현재 이런 거거든요. 현재에 집중하라는 게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읽어드리면 예민한 사람은 현재에 집중해야 된다. 다른 사람들은 잊어버리는 과거의 기억을 연상해서 현재와 연결되는 것은 스스로 더 예민하고 우울하게 만든다. 그래서 과거에 자꾸 생각나면 이때는 다른 쪽으로 관심을 돌려라. 새로운 책을 읽거나 운동을 시작해 보는 게 좋다. 관심이 전환되면 자연히 과거의 생각은 줄어든다. 좀 노력이 필요한 거죠. 자꾸 과거가 떠올려져서 이렇게 힘들면 현재에 집중하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실천이 필요한 부분인데 책을 한번 쭉 건너뛰어서 보면 누구나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뭐 저도 있습니다. 뭐 어린 시절에 겪었던 일에 대한 트라우마.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어릴 때 익사 가까이 갈 땐 물에 힘들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생활을 마감할 수 있던 아주 악몽 같은 기억이 2번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수영을 못합니다. 물에 가면 무척 두렵습니다. 두려운데 누구나 그런 트라우마가 있죠. 사람한테 받은 상처도 있을 수 있고 그 트라우마가 이제 결국은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자꾸 떠올려서. 그래서 똑같은 얘기예요. 어린 시절의 기억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조금씩 현실에 좀 적응해봐라. 그래서 현재에서 어떤 대인관계나 이런 데도 변화가 생기면 현실에 집중하면 이제 좀 그게 수그러들 거다, 덜어질 거다 하는 이제 그런 조언을 하고 있고요. 물론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은 걸 거예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요즘 이제 여러분 뭐 사실은 2019년 딱 12월 31일 날 중국 우한에서 이제 코로나19 환자, 증상이 있는 환자가 나타났거든요. 지금 벌써 1년이 넘다 보니까 여러 어려우신 분도 많고, 근데 일단은 모두 집콕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우울증 이런 거에 대한 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실제로 좀 답답하잖아요. 심하신 분들은 우울증도 느끼고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이제 몇 가지 조언을 하죠. 코로나 블루에서 벗어나는 법. 먼저 생활 리듬을 평상시처럼 유지해라. 막 집에 있다 보니까 이게 막 자는 시간, 깨는 시간이 들쭉날쭉하고 그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의 규칙적 생활을 하지 않고 TV 보다가 막 이렇게 막 많은 시간을 이렇게 쓰다 보면 그게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출퇴근할 때처럼 이렇게 생활에 이렇게 규칙을 정해놓고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고 생활도 좀 규칙적으로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집에만 있으면은 이제 답답해지니까 기회가 되면 시간을 정해놓고 탁 트인 야외 공간으로 나간다거나 아니면 거실 옆 창가에서 햇빛을 쐬는 방법, 어려운 방법 아니죠. 그리고 코로나19에 노출되는 뉴스 좀 줄여라. 너무 보면 우울해진다. 이런 얘기들을 쭉 하고요. 그 다음에 직접 만나기는 어렵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문자나 전화로 서로의 안부를 묻고 나누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스킨십을 좀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냥 코로나19를 단숨에 없앨 수 있는 그런 이런 비방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좀 알려주고 있고요. 좀 건너가서 보면 이제 예민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예민한 이들은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감각을 느끼고 각성 수준이 높기 때문에 뇌가 그것을 감당하기 힘들어하면 우울증이나 불안증, 불면증 좀 더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예민한 사람들은 이제 그만큼 그 에너지가 있다고 이분 얘기해요. 그런 에너지가 자신이 하는 일에 온전히 쓸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깊은 생각을 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거죠. 앞에 말씀드린 이제 스티브 잡스나 뉴턴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민한 게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잘 관리하고 그 에너지를
다른 사람이 못하는 일에 쏟으면은 아주 큰 좋은 일을, 큰 업적을 이루는 또 그런 에너지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뭐 예를 그렇게 들었고요. 뭐 그런 앞에서 듣는 그런 훌륭한 분들이 아니더라도 뭐 성공한 CEO도 될 수 있고, 직장에서 인정받거나 학업 성취가 좋은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자신의 예민함을 좀 잘 관리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위적인, 좀 의도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좋은 표정과 말투를 가져보자, 그런데요.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 뇌는 실제로 머리가 좋지 않아서 우리가 억지로 이렇게 웃어서 이렇게 안면 근육을 움직이면 정말 기분이 좋은 줄 알고 이게 실제로 기분을 전환시켜주는 뭐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표정과 말투를 좀 억지로 만들어 봐라. 그리고 뭐 머리 위치도 좀 똑바로 세워서 이렇게 자존감도 이렇게 회복하려는 노력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쉴 때는 완전히 쉬어버려라, 이런 거죠. 사실 여기 이 책에 나오죠. 예민한 사람들은 집에서 쉬는 것 같지만 뭐 사실 저도 좀 그러는데, 쉴 새 없이 스마트폰만 돼서 웹서핑하고 SNS하고 또 유튜브 동영상 검색하고 그러다 보면은 사실 더 피곤해지는 거죠. 더 자기는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스마트폰에서 벗어나지 못하다 보면 더 피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업무와 전혀 다른 일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사한 일이 아니라 쓰지 않는, 자기가 그동안 이렇게 해왔던 일과 좀 무관한 일들을 좀 해보면 어떻겠느냐.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사진을 찍는다거나, 아니면은 원래 제 전공이 경제입니다만 경제와 전혀 무관하게 뭐 인문학을 공부를 한다거나, 그럴 때 이제 또 이렇게 느끼는 또 이렇게 즐거움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좀 그런 답답함을 좀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노력들을 해서 좀 쉽게 잊어버리는, 이렇게 자꾸 떠올려서 지나간 것들을 어떻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미 지난 것들은 어떻게 고칠 수가 없는데 자꾸 떠올리는 그것들이 자기 정신건강에 좋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고칠 수 없는 것들은 수용하고, 또 지금 당장 고칠 수 있는 것들이 존재하는 현실에 집중하는, 그 다음에 오지도 않은 미래를 미리 가부려서 생각해가지고 걱정하고 이런 것들에서 좀 벗어나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사실 SNS라든가 이제 스마트폰이 있다 보니까 저도 좀 그래요. 이렇게 상대가 전화를 했는데 답변이 좀 늦거나, 카톡 보냈는데 읽은 상태에서 씹거나, 그러면 어느새 나도 이렇게 급해져 가지고 그런 게 늦게 오거나 대답이 없으면 바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여러분도 그러시죠? 근데 이렇게 조언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전화나 메일, 메신저의 답장이 늦더라도 자신을 무시하거나 싫어한다고 생각하지 말자.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행동하거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원래 습관이 그래서 나한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그럴 거고, 또 바쁘다 보니까 다른 일로 답장이 늦어질 수도 있다. 그것이 유독 내가 싫어서 그렇다고 이렇게 생각할수록 더 예민해진다. 이 부분은 저한테도 좀 도움이 되는 얘기였습니다. 어느새 저도 굉장히 그 부분에 민감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자는 것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생각만으로 우리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행위, 습관, 이거에 의해서 우리 생각도 많이 영향을 받잖아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아플 때는 막 몸이 아플 때는 짜증이 나고, 몸 컨디션이 좋을 때는 기분도 막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굉장히 독립적인 것 같더라도 신체 상태에 상당히 의존한다. 그런 면에서 보면 자는 거의 습관을 중요시, 몇 개 말씀드려보면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낮 시간에는 이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라. 주로 햇빛이 비치는 시간대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뭐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한 20분 정도 이제 실내 자전거를 이렇게 창가에서 타는데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 낮잠 자지 말라 그러는데 이건 좀 쉽지는 않거든요. 이게 에너지원이 되긴 되는데, 어쨌든 이게 밤잠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제 오전 6시 30분이나 7시 정도 깨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이 부분 저 같은 경우 쉽지 않아요. 저는 올빼명이라서
규칙적으로 자고 깨긴 하는데 새벽 뭐 한두 시에 자고 또 8시, 9시 일어나는 이런 습관인데 뭐 사실 그래도 바꾸는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한 11시에 12시에 자고 6시, 7시에 깨는 거 하여간 그렇게 조언을 하고 있는데 이건 뭐 절대적인 건 아니겠죠. 그다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동영상을 우리가 이제 자기 전까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뇌를 예민하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안 좋을 것 같다. 근데 이분은 이런 조언을 해요. 예민한 사람 중에는 밤에 유튜브로 동영상을 볼 때 축구, 테니스, 야구, 애완동물처럼 공이나 사물이 빠르게 움직이는 영상을 보면 쉽게 잠이 든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눈이 영상에 나오는 공이나 사물을 좌우로 빠르게 따라가면서 긴장이 이완되고 잠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뭐 그럴 수 있다고 해요. 영상에서 나오는 소리는 조용해야 하고 한국어보다는 영어로 듣는 것이 각성을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잘 안 들려서 그럴까요? 단 이제 승부에 집착하거나 긴장을 지나치게 유발하는 그런 영상은 피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우리가 행복해지려면은 뭐가 행복할까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높은 지위에 오르면 행복할까요? 아니면 명예, 이렇게 사회생활하면서 그런 거 많이 봤지만, 저분은 저것 때문에 정말 행복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한 적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버드 의대 교수인 조지 베일런트 교수가 성인 814명을 대상으로 이제 연구해서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을 썼어요. 저도 읽어봤는데, 거기 보면 쭉 그 내용을 좀 소개할 텐데, 중요한 게 이제 성숙한 방어 기제가 중요하다고 그래요. 자기를 방어하는 방어 기제. 근데 이제 쭉 방어 기제를 얘기하는데, 성숙한 방어 기제는 뭐냐? 행복을 쭉 이제 연구하다가 성숙한 자기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특징을 이렇게 보면 이타주의. 남을 돕는 일을 잘해서 거기서 만족감을 얻고, 그 다음에 미래에 있을 불편함이나 갈등을 미리 내다보고 현실적으로 준비한다는 거죠.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유머. 불쾌하거나 기분 나쁘더라도 농담으로 웃으면서 넘겨버리는, 툭 쳐버리는 거죠. 그런 거. 그리고 이제 뭔가 승화시키는 거. 목적을 위해서, 바람직한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승화시키는 것들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연구 결과를 보면 50대 이후의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은 40대 중후반까지 만들어 놓은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한 40대 중반까지 만들어 놓은 인간관계의 질, 이게 사람들하고 잘 지내느냐, 내가 내 속을 털어놓을 사람들이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동의하시죠? 저도 이렇게 길지 않은 인생 살아보니까 결국 중요한 거는 우리 뭐 가정 내에서 가족들과의 관계, 그렇잖아요. 가정이 불행하면 자기가 행복할 수가 없겠죠. 가정도 행복하고, 그 다음에 주변 친구, 지인들과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잘 지내는 인간관계를 축적한 사람들, 쌓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지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게 쭉 결론, 아까 조지 베일런트 행복의 조건, 연구 대상자들을 쭉 추적해서 이렇게 보니까 결국은 좋은 관계가, 결론은 겁니다. 좋은 관계가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든다. 인간관계를 맺는 것은 유익하고 고독은 해롭다. 고독하면서 행복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자기 성찰의 수준이 높으신 분들, 수도하시는 분들은 또 고독이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로 얘기하면 좋은 인간관계가 행복을 가져온다. 이 책을 이제 주마 간단격으로 이렇게 요약을 좀 해드렸는데, 매우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책이라는 이제 제목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는 누구나 다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이렇게 권유해주는 방법들을 통해서 자기의 예민함을 잘 관리하고, 그 다음에 그 예민함을 어떻게 에너지로 바꿔서 자기의 좋은 행복한 삶으로 연결시킬 건지에 대한 오랜 임상 경험에서 오는 조언들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 때문에, 예민한 부분 때문에 내가 좀 어렵다 하는 분들은 이 책을 읽고 좋은 조언을 들어보시고,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올해 들어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 건데, 우리가 많은 책을 읽고
좋은 책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근데 읽는데 잘 바뀌지 않는 거는 사실은 그 중에 한두 개라도, 서너 개라도 행동으로 옮겨서 실제 삶을 변화시키지 않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저는 책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얻은 것들을 내 삶의 변화로 이렇게 한두 개라도 연결시켜가는 그 훈련들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야 우리가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매우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책이라는 내용으로 하면서 요즘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코로나 블루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런 내용까지 같이 소개해드렸습니다. 생활하시는데 또 이렇게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